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의 돼지 농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철원에서 불과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이 철원 등 도내 접경 지역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두 번째로 발생했습니다. 철원과 30km 떨어진 곳입니다. 첫 번째 발병 장소인 경기도 파주는 6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발병 지역이 철원군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본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발병 농가의 차량이 방문했던 도내 돼지 농장 23곳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를 추가로 취했습니다. 방역시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도내에서 운영 중인 거점 소독시설은 모두 11곳입니다. 강원도는 이 시설을 7곳 더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도와 맞닿은 지역의 방역 강화를 위해 철원과 홍천, 원주에 통제 초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전파 방향이 철원으로 향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별한 접촉이 없었던 두 농가에서 이 병이 하루 만에 전파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돼지 농장에서 각각 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촘촘한 방역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 농가 차량과 인력이 방문한 농장만 잘 관리하면 추가 발병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이제 경기도 쪽에서 발생을 했다고 해도 이제 강원도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이제 의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치사율 100%라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철원을 비롯한 도내 접경 지역 양돈 농가들이 이 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초긴장 속에 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원주의 한 사료 공장 차량이 파주 발병 농장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공단 내 사료 공장입니다. 사료를 싣는 차량은 찾아볼 수 없고 입구에 하얀 생석회만 잔뜩 뿌려져 있습니다. 이곳 공장의 사료 운반 차량 한 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파주 농장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복기 내인 지난 11일과 5일, 지난달 26일에 잇따라 발생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곧바로 공장과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 데 이어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정지하고 도내 철원과 홍천 등 다른 방문 농가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차가 거기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 지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가다가 이제 연락을 받고 다시 턴해서 회차한 거예요. 아직도 그 차에도 사료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원주에는 사료 공장 두 곳은 물론 도축장도 위치하고 있어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이 많은 실정입니다. 원주 도축장의 경우 가장 최근 파주와 연천에서 운반 차량이 온 것이 한 달 전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경기도와 인접한 문막과 지정면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보다 전염력이 약하다고 하지만 농가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농장 안으로 차량들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가 거의 다예요. 우리나라 농장들은 취약하게 돼 있어서 물리적으로 소독을 그 호스에다 이렇게 뿌려서 하는 그 분무 소독을 제대로 하고 정부는 도내 6개 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8년 전 구제역이 입술고 간 상처가 겨우 아무는가 싶더니 이번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양돈 농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긴급 방역비로 2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비는 강원도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거점 소독 장소와 통제 초소 설치에 18억 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일제 검사와 농가 소독 양품 지원에 3억 9천만 원, 군인과 경찰, 소방 등 협조기관에 필요한 방역 물품 지원에 7,800만 원이 사용됩니다.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 시설을 11곳에서 29곳으로 확대하고 양돈 농가 모임 금지와 모든 양돈 농가 매일 전체 소독 등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속초항 북방 항로가 중단된 지 5년이 넘은 가운데 최근 항로 재개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입니다. 이 선사 측이 확보한 선박이 속초항에 입항을 했는데 내년 상반기 취항을 목표로 여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에서 운항하다 최근 국내 선사가 소유하게 된 선박입니다. 한창 강원호라는 이름의 여객선은 17,000톤급으로 여객 600여 명과 컨테이너 화물 300여 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선사 측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선박 수리를 거쳐 상반기에 본격 취항한다는 계획입니다. 1년 이내에 손익 분기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테고요. 만약에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선박수도 추가적으로 조금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속초항 북방 항로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관광객과 화물 수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러시아는 2회, 일본은 1회 정기 운항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운항 계획을 비롯해 여객과 화물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일본 마이주루와 러시아 슬라비앙카, 블라디보스톡을 기항지로 잡고 있는데 기존 동해항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다니고 있는 DBS 크루즈와 항로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 강원호는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여객은 가지 않고 일본 화물만 수송할 계획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평화 크루즈와 연결된 이제 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속초시 입장에서는 모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0년 동춘 항운으로 시작된 속초항 북방 항로는 지난 2014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5년여 만에 추진되는 북방 항로가 환동해권 새로운 해상 교류의 루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KTX 강릉선을 동해역까지 연장하는 동해 연결선의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개통이 예상되고 있는데 운행 횟수와 방식 등에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강릉을 잇는 경강선 철길이 강릉시 오로평동에서 갈라져 남쪽으로 새 철길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KTX 강릉선을 동해역 방향으로 연장하는 동해연결선 1.9km의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반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부대 시설 공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노반 공정은 지금 95%를 보이고 있으며 유지 보수도로 및 기타 부대 공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년 말 12월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이달 초 노선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고 다음 달에는 시설물에 대한 검증 작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11월 초 시운전을 거쳐 12월 21일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TX 동해역 연장 연결이 사실상 연말로 확정된 가운데 운행 횟수와 시 종착역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상 운행 2달 전에 운행 계획을 마련하는 만큼 다음 달 말쯤에는 운행 스케줄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코레일에서도 검토 중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2달 전에 저희 국토교통부로 인가 신청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하루 6번가량 열차가 운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은 코레일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도로 표지판이 차량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튀어나와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면 정말 황당할 텐데요. 이 춘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전하는 56살 남상민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도로에 정차하던 중 공영 주차장을 알리는 표지판에 부딪힌 겁니다. 25인승 미니버스 윗부분에는 길게 흠집이 났습니다. 일단 차를 보도부록 쪽으로 붙였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찌직 소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놀래가지고 일단 나와서 보니까 차가 여기에 이렇게 닿아서 눈으로 봐도 도로까지 돌출된 표지판. 잠시 지켜보니
시내버스도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특히 이곳 중앙로는 춘천에서 시내버스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중 한 곳인데요. 버스 기사들도 입을 모아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저기 차 밀려고 그럴 때는 위험해. 그거 저 백밀러 다고 막 그런다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보완 좀 했으면 좋죠, 그거는. 도로 표지 설치 지침에 따르면 도로 표지판은 차도를 향한 끝부분이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0c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측정 결과 표지판은 황색 실선 끝에서 오히려 25cm 튀어나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관리 주체인 춘천시는 표지판이 나무에 가려 잘 안 보였다며 지난달 차량 진행 방향으로 위치를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지지에 달려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도로 방향으로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제대로 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방향만 튼 거예요. 문제가 불거지자 춘천시는 한 달 만에 해당 표지판 위치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2019년 박경리 문학상에 알바니아의 이스마일 카데레가 선정됐습니다. 박경리 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이스마일 카데레의 소설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평했습니다. 이스마일 카데레는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아스투리아스 왕자상, 예루살렘상 등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시상식은 원주 박경리 문학제 기간인 다음 달 26일 토지문화관에서 열리고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 원과 안상수 디자이너가 제작한 박경리 문학상 상장이 수여됩니다. 내년 선지원 후추첨제 도입을 앞두고 고등학교 입학 전형 설명회가 3개 권역별로 열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춘천교육문화관을 시작으로 21일 강릉교육지원청, 28일에는 원주 버들중학교에서 찾아가는 고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 입학 전형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고등학교 진학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의 내용과 절차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원주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강원도 내 전체 외국인 수는 매년 2%에서 7%씩 증가하고 있고 현재 도내 외국인은 2만 2천여 명, 외국인 근로자는 4,600여 명에 달하지만 도내에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물론 이들을 고용하는 도내 기업 입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최근 춘천에서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가 잇따르자 경찰이 춘천 시내 횡단보도 20곳에 보행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춘천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9건 가운데 어르신 보행자 4명이 숨졌고 그 가운데 2명이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횡단보도 보행 시간을 초당 1m에서 어르신 기준에 맞게 초당 0.8m로 조정해 전통시장 등 어르신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20곳의 보행 시간을 최대 9초까지 연장했습니다. 도내 5개 업체가 올해 제4차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강릉의 전기자전거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체리바이크와 춘천의 청소관리업체인 주식회사 클린산업, 또 원주의 광고물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KSC 등 도내 5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69곳을 올해 제4차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 공고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125곳으로 늘어났으며 사회적 기업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85곳이 있습니다. 동해시가 추진해온 세계 전통가옥촌 조성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동해시는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에 새로운 체험거리를 갖추기 위해 11억 원을 들여 외국의 전통가옥 대6동을 건축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발생한 산불로 경관이 크게 훼손된 사정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사업 취소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임업 경영체 현장 조사에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동부산림청은 접근이 어려운 임야의 정확한 측량과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이달부터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야 면적과 작물 재배 현황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 GPS 장비를 활용한 방법보다 빠르고 정확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의료원의 의료 폐기물 발생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속초의료원에서는 28톤의 의료 폐기물이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72톤이 발생해 157%가 늘어났고 같은 기간 영월은 24톤에서 44톤, 삼척은 25톤에서 44톤으로 각각 83%와 76%가 늘어났습니다. 원주의료원은 56톤에서 60톤으로 7%가 늘어났고 강릉의료원은 33톤에서 34톤으로 3%가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